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먼저 환율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00원 아래로 내려왔군요. 그렇습니다. 한 달 새 100원가량 오르면서 1,300원 위로 올라섰던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7원 하락하면서 1,296.9원에 마감했는데요. 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달러는 최근 유로화의 강세로 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전망 이 상향 조정에 유로화가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일부 투자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의 최종 금리 전망을 4%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미국도 최종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몇몇 이 연준 인사들은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밟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대장주죠. 에코프로비엠의 지수가 좀 엄청났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좀 대부분 강세였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2차 전지의 강세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테슬라가 연초 대비 2배가량 주가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좀 판매 호조를 기록해서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부분에서 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서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GM과 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호재가 좀 전해졌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좀 호재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한편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20% 가까이 오르면서 네. 코스닥 시가총액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총이 일단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연초만 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정진 회장이 구원 등판에 나선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NH투자증권은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또 하나증권은 2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셀트리온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일단 주력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늘었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쪽 관련한 매출이 급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에도 오늘 셀트리온 그룹 삼총사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역시 구원 투수의 등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3일 각사별 이사회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에 이제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복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 이제 경영진이 서정진 회장의 한시적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선임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서 회장의 복귀가 셀트리온에 좀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서 회장이 복귀하면 신규 투자를 위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또 해외 사업에서의 경영 전략에도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기업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내일도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나라의 4분기 경제 성장률과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1월 말에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1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국민 총소득은 35,168달러였습니다. 당시 한은은 지난해 4분기와 또 연간 경제 성장률을 각각 이제 0.4% 감소, 또 2.6% 성장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가 좀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되고요. 또 사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하는데 예. 수요 예측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좀 IPO 공모주들이 좀 따상에 연이어 성공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 종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